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힘이 많이 되고요. 소중한 시간을 쪼개서 광고 한 편씩이라도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인데요. 미 상원 트럼프 탄핵 심판이 2월 5일자에 최종 표결이 된다고 되어져 있는데요. 아래 있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미국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심판의 추가 증인 소환 문제를 표결에 붙여서 찬성 49, 반대 51로 부결을 시켰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날 투표에서 공화당의 상원 의원이 51명의 반대표를 던졌고요. 2명은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무소속의 2명을 포함을 해서 민주당의 상원 의원들은 전부 찬성표를 던졌지만 집권당인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에서 추가 증인 채택은 무산이 되었다는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와 척 슈머 민주당 대표는 3일자 기준으로 양측이 탄핵 심판을 마무리하는 최종 진술을 하고 5일자에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한 최종 표결을 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되어져 있으니 이거에 대한 불확실성 또한 우리한테 매우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미국 국방부가 저희를 좀 도와주고 있어요. 이라크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 승인을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퍼 장관이 이라크 주둔 미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앞서 미 국방부는 이란이 이라크 내 미군 공군 기지에 대한 미사일 공격으로 50명의 미군 병사가 외상성, 뇌손상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기 때문에 그 명분으로 미사일 배치를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한 이런 분쟁적인 이슈가 계속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분쟁이 더더더 심해지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전쟁에 거의 가까워지면 코인이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당연히 아주 강하게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합동 훈련이나 또는 전쟁 부분이 좀 가까워지면 우리한테는 좀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신종 코로나 대책으로 205조 원 정도를 앞으로 투입을 시키겠다고 밝혔는데요. 역시 중국입니다. 네, 바로 엄청난 자금을 한 방에 들어 부어서 코로나에 대한 방지를 빠르게 해소를 시켜야 중국의 경제를 어느 정도 회복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측면이라고도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 자금을 썼음에도 불구하고도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빠르게 잡지 못한다고 하면 더 시장은 안 좋아지지 않을까라고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명절 이후에 중국에 대한 시장이 오픈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식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픈을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엄청난 진통이 있을까봐 사전적으로 좀 방어를 한 게 아니냐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중국의 환율이 최근에 많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예, 불확실성이 워낙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또 7위안에 또 가까워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정적인 형태를 또 띄기 위해서 그 자금을 일부 넣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자금이 순수하게 요거를 위한 자금으로 여러분들은 보시면 안 되겠고요. 두루두루 뭐 사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트위터 비트코인 해시태그에 이모티콘을 추가를 시켰다고 하는데요. 저희한테는 또 매우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냥 기본 해시태그라고 보면 그냥 눈에 안 띄는데
여기에 또 눈에 띌 수 있게끔 색깔까지 또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비트코인은 트위터의 자체 이모티콘을 얻었다. 이것은 오늘날의 암호화폐 트위터에서 가장 유행하는 뉴스였다. 비트코인은 10년 넘게 존재해왔기 때문에 마침내 기관 그리고 트위터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다. 트위터에서 인정을 받는다라고 보기보다는 트위터 대표가 크립토 커런시 부분에 대한 관심도가 워낙 높고 긍정적이다 보니까 그런 성향이 일부 좀 적용이 됐다라고 보는 게 바람직하겠죠. 네, 비트코인 이모티콘을 사용하려면 비트코인 해시태그만 치면 이모티콘이 튀어나오게 된다라고 해서 더욱더 한눈에 잘 보이는 그런 효과를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또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 있는 국민들 또는 트위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좀 가져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이다 보니까 되게 저는 좋게 이 소식이 되게 좋게 보여지긴 했습니다. 670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이 2018년도 1월부터 홀딩이 되어가고 있다. 이런 기사가 자꾸자꾸 나오고 있긴 하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또 보여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보게 되면 위 차트를 보시게 되면 2018년도 1월 이후 비트코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했고요. 이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전체 비트코인 40%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무려 670억 달러 이상의 가치가 720만 비트코인 이상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이 정도의 수준은 홀더는 2017년도 중반 이후 목격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으로 지난 2년간 홀더의 수가 크게 개선된 거 아니냐라는 추측도 많이 돌고 있는데요. 2019년도 파생상품 시장의 대규모 성장은 기관들이 단순한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을 홀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권을 훨씬 많이 증가시켰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 기반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조사를 많이 해보고 분석도 많이 해봤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측면은 기존의 2017, 2018에 있던 거의 들고 있었던 물량이 어느 정도에 대한 변동폭은 있긴 있었지만 그렇게 크게 이탈될 만큼에 대한 물량은 또 아니었다라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엄청 안 좋았을 때도 제가 요 이야기를 했던 게 아마 기억나신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나실 걸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물량은 거의 기존의 알트코인으로 비유를 한다고 하면 거의 스테이킹 효과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거의 스테이킹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거의 물량이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량을 제외하고 기존에 있던 볼륨이 얼마만큼 나오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이오스 소식인데요. 제가 왜 이오스 소식을 가지고 왔을까요? 당연히 이오스가 1월 31일자에 미국에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가서 국회의사당에 대한 자리를 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죠. 회사의 비즈니스 이야기도 하고 블록체인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고 현재 크립토에 대한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고 그랬습니다. 예, 그런 이야기가 해당 블로건에 대해서 이런 자료를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텐라이버에 대한 또 어떻게 보면은 양복을 입은 차림새를 좀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여기서 나왔던 내용은 그렇게 크게 이슈 될 만한 그런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 나왔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나마 좀 의미를 두면서 해석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국회의사당에 어느 정도 이름값이 있으신 분들이 꽤 많이 참여를 해 주었고, 그리고 일부 국회의원 분들도 이렇게 약간 귀담아 들으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해 주었다라는 게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죠. 네, 그 다음 소식은 이더리움 2.0에 대한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이오스에 대한 소식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경쟁 회사 이더리움에 대한 소식도 또 가지고 오는 게 인지상정이니까요. 네, 이더리움에 대한 테스트넷에 대한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이 2월 1일자 기준으로 해서 공개가 됐던 측면을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뭐 기술적인 측면에 대한 내용이 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특출나게 특징적으로 요게 좀 괜찮아서 이더의 시세를 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소식이다 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 그냥 무난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다, 이런 수순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FNB 캐시 리플렛이 국민카드와 전용카드를 출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시 리플렛은 추후 제휴된 프랜차이즈들과 국민카드의 연동을 통해서 할인 혜택과 리워드에 대한 보상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지속적으로 기획하고 제공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혹시나 광고를 못 보셨던 분들이 계실까봐 잠깐 제가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이 캐시 리플렛에 대한 내용인데요. 보게 되면 영상을 촬영을 해서 맛있는 집이나 자기에 대한 브이로그나 이런 거를 담아서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리워드 시스템으로 코인을 준다. 요렇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짧게 보게 되면요. 네, 여러분들이 걱정했던 내용이 어느 정도 해소된 기사 내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시중은행과 실명계좌 재계약이 끝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요거는 별로 신경 쓸 부분이 아니다라고도 옛날에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암호화폐 탈취 사건으로 인해서 재계약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도 했죠. 기존에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에서 요구했던 그런 보안 요소를 다 이행을 했습니다. 이행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돈이 들어갔겠죠.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기업은행이 또 요구했던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보안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좀 더 투자를 해서 해달라고. 그럼 미리 선 집행했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서로 간에 대한 이해관계가 좀 얽혀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빗썸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재계약이 그렇게 어렵게 됐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그렇겠죠. 네. 그래서 주요 봤던 부분은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 이용자 확인 절차, 인증 방법, FDS 와 그리고 이제 제어 프로세스가 잘 되는지, 사고 예방 방지 대책, 그리고 콜드 월렛 운영이나 이런 실사 점검 항목을 근거로 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끝낸 뒤에 이제 성사가 되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AML, 그리고 신원 확인, 그리고 의심 거래 보고, FDS 이런 시스템에 들어가는 비용이 생각보다 꽤 많이 들어갑니다. 유지 비용도 꽤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뭘 했습니까? ISMS까지도 했잖아요. 예, 이것도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6개월 동안은 크게 문제 없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도 문제가 없이 그냥 잘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오스에 대한 언급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규제 혁신을 주제로 한 방청회에서 톰 에머라는 의원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오스 등의 암호화폐 관련 결제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과도한 규제 때문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잘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 탓이다 이런 거를 많이 돌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규제를 완화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중국의 경제가 앞으로는 많이 하락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미국도 그만큼 경제 성장률이 둔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면 이제 아무래도 실업자도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민심도 안 좋아질 것이고, 그러면 할 수 있는 루트가 뭐가 있겠습니까? 새로운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할 것이라는 것이죠. 한국도 IMF 때 진짜 돈 될 만한 거에 대해서 최대한 규제 완화를 해줘서 새로운 아이템으로 해가지고 돈 벌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루트를 확보를 시켜줬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미국이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실적도 전체적인 실적도 괜찮고 하다 보니까 이런 쪽에 눈을 좀 잘 안 돌리는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6개월 뒤부터는 또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추가적인 자료를 보시게 되면 중국의 GDP 80% 지역이 경제 일단 스톱이 되었고, 폐렴으로 인해서 휴무나 또 연장을 하고 있는 성이 20개의 성이 넘는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포인트는 뭐 요 내용도 중요하긴 하지만 요게 가장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세계 성장의 기여도가 3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거를 정말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혹시나 계실까봐 더 풀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애플은 외주를 줍니다.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제조 사업장을 갖고 있는 곳이 없죠. 다 외주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서 일본의 소재를 쓰고 한국으로 해서 중간재를 거쳐서 중국을 거쳐 가지고 폭스콘이라는 회사가 전체적인 조립을 해서 이제 우리 소비자한테 직접적으로 이제 주게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게 삐그덕 거리게 되면은 당연히 이렇게 순환고리가 나오지는 않겠죠. 그리고 미국 회사 또한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판테라 캐피탈이 지난해 운용자산의 23%가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1월 31일 보고서를 통해서 한해 2019년도 한 해 운용자산 규모가 전년 대비 23% 증가했다고 밝혔고요. 판테라 캐피탈의 프로젝트 신규 투자는 14건, 추가 투자는 2건, 엑시트는 6건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판테라 캐피탈은 현재 비트코인 패시브 펀드, 디지털 자산 펀드, ICO 펀드, ICO 장기 펀드, 벤처 펀드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23%가 증가를 했다라는 것은 당연히 나도 알고 우리도 알고 모두가 알고 있는 반감기 때문에 좀 늘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 내에서 가장 강력한 호재를 하나를 뽑는다고 하면요. 네, ICO 스케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1일 날 코스모스 일정이 잡혀져 있고요. 그리고 바이낸스 코인에 대한 행사가 2월 12일자에 잡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체인 링크가 2월 12일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보게 되면요. 진리카가 2월 15일, 덴트가 2월 15일자, 그리고 스텔라에 대한 소식이 2월 19일자에 일정이 잡혀져 있으니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예스맨이 되도록 하겠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